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쌤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쌤께서 질문을 직접 영상으로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 쌤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주임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일화기록법으로 작성하고 싶은데 일화기록법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일화기록법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의 행동이나 성격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일화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관찰에 여러 분야에서 좀 사용될 수 있는 기록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기식 기술과 함께 가장 오래된 관찰 기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왔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록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화기록이란 그 아동의 행동의 특성 또는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한 가지 행동이나 또는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관찰자는 아이의 행동의 변화, 그리고 패턴, 그리고 그런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정해진 범주에 따라서 관찰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혹시라도 선생님이 계획했던 그런 관찰의 내용이 아닌 이것은 좀 기록해 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범주가 있다면 얼마든지 또 다양하게 그 관찰에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화기록법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일화기록은 언제 어디에 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일지와 그리고 관찰 일지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기록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특이한 행동의 패턴이나 문제 행동을 찾을 때 주로 이제 뭐 시간 표지법이나 사건 표지법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법을 사용해서 관찰을 하면 되지만, 일화기록법은 정말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기록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느 곳에든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 한 명을 놓고 그 아이에 대한 문제 행동을 좀 관찰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반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에는 뭐 시간 표지법이나 사건 표지법,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화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하루에 일어났던 일화를 간단하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작성을 하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일례로는 이제 개정 누리과정이 되면서 일지에 있어서 실행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의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개정 누리과정 일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때 그 일지를 대화 형식으로, 뭐 꼭 TCTC가 아니어도 대화 형식으로 선생님들이 풀어서 작성하시면 가장 좋아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일화기록을 바탕으로 했던 작성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지를 작성을 하실 때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운영평가, 누리과정의 운영평가를 작성하실 때에도 일화기록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는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할 때 정말 특별한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되는 문제 행동이 아니고 그날 일어난 그냥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화기록법을 사용해서 관찰일지를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일화기록법은 말 그대로 그냥 관찰한 그대로의 내용을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미술 영역에서 오늘 재활용품으로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주변 아이들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냥 선생님이 보신 그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 초점을 잡으실 때 선생님들께서 이 관찰 초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 포괄적인 그 아이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에 담기에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내용적인 것도 굉장히 좀 분량이 많아지거나 또는 관찰해야 될 것이 너무 광범위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작은 하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 초점을 선생님들께서 세우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영희가 계속 미술 영역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럼 이 관찰 초점을, 그러니까 미술 영역에서 일어나는 데 관찰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놀이를 발전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관찰을 할 것인지, 또는 친구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놀이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관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두신다면 좀 더 관찰하는 데 좀 수월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 원도 그렇지만 우리 쌤들께서도 그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작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거나 좀 처음에 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관찰 기록의 경우에는 굳이 TC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T 그래서 영희야 지금 무엇 하고 있니? C 네 선생님 지금 미술 영역에서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또 T 그럼 영희야 그걸로 무엇을 만들 생각이니? C 아 네 이걸로 제가 지금 자판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런 식의 좀 대화가 꼭 TCTC로 작성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일화기록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그 아이를 관찰할 때 얼마나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일화 한 장면을 기록을 하실 때에는 온전히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볼 때의 평가 관찰 평가 또는 뭐 하루의 총평 아니면 또 실행 총평 그런 것을 쓸 때에는 아이의 그런 모든 행동들을 다 통틀어서 아 우리 영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어떻게 뭐 미술 영역에서 구성하는 능력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런 식의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이때는 들어가도 되지만 일화기록 내에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 아이의 표정 아이의 뭐 말투 그리고 아이가 주변 아이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자세히 묘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일화기록의 기록 방법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기 때문에 꼭 TCTC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는 그러면 일화기록은 무조건 현재형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화기록을 현재형으로 작성을 그 시점을 현재형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 한다 또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편리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영희가 지금 미술 영역에서 재활용품으로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장면을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써낼 때 뭐뭐 하고 있다, 뭐뭐 중이다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재활용품으로 미술 영역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기록을 하실 때에도 영희가 이렇게 놀이를 하였다, 이렇게 진행을 하였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말 상황 묘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관찰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희가 미술 영역에서 자판기 만들기를 하며 즐거워하였다. 이 즐거워하였다라는 한 줄만 봐도 아 재밌었나 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가요? 선생님이 보기에 그냥 즐거웠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화기록은 선생님 보기에 아 즐거워 보였다. 내가 보니까 제가 웃고 있어. 그러니까 즐거워 보여. 라고 즐거워 보였다라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희가 웃어 보이며 친구에게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며 활동을 하였다. 영희가 친구에게 재밌다라고 이야기했고 웃어 보였다. 이 장면, 이 표정과 이 말투가 사실인 것이지 선생님이 보기에 즐거워 보였다.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선생님의 입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화기록을 작성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선생님의 생각은 좀 배제를 하시고 그때 있었던 그 아이의 표정, 그 아이의 말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아이가 뭐 슬퍼 보였다. 이것도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영희가 왜 슬퍼했는지에 대한 것을 기술을 하셔야 돼요. 영희가 울먹이며 이야기하였다. 그럼 이거 안에 아 영희가 되게 속상했구나, 영희가 슬퍼했구나 라는 모든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만 그대로 기술을 해주시고 선생님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저는 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넣어서 일지를 좀 작성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할 수 있도록 더 관찰하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일화기록법이 다른 기록법과 다른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께서 일화기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먼저 장점은 우리 선생님들이 뭘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록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펜만 있으면 또는 사진기만 있으면 간단하게 장면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의 표정, 행동, 언어, 주변 환경, 상호작용을 통해서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것.
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지 형태 자체도 좀 간결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좀 시간이 지나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메모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장면을 사진을 찍었어도 그 아이의 행동, 그 아이가 어떤 표정을 그때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이상은 약간 기억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정확한 그 아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100% 정확한 관찰 기록이 될 수 없다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아이에 대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상황 묘사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거나 우리 학급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는 데에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록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의 묘사가 좀 부족하고 적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자세한 그 관찰 파악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기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되도록 빨리 작성을 해야 기억에 오류가 적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계속 빨리 작성해야지, 빨리 이거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야지라는 좀 압박감을 좀 시달릴 수도 있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제가 볼 때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록 방법이 바로 일화 기록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잘만 연습이 된다면 다른 관찰 기록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화 기록법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지를 작성하시고 관찰 일지를 작성하시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것들도 연습을 통해서 조금 많이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시고 나만의 좀 패턴을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지를 쓰는 데 있어서도 수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느 일정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 초임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제 일화 기록에 대해서 이제 잘 사용을 많이 안 해보셨던 선생님들도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록법이었네요. 그렇다면 우리 주임 선생님께서 예시로 그 하나를 보여주신다면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임생님께서 작성하신 일화 기록법이 있다면 그 예시를 좀 보여주세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일화 기록으로 아이들 관찰을 적고 일지에다가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장면을 설명해 드리자면 실외놀이 시간에 모래와 물을 가지고 다양한 놀이를 하는 유아들 중 실외놀이감, 모래를 거르는 도구로 놀이하는 2명의 아동에 관한 관찰이었고요. 교사가 물을 제공해 주니 따로 그릇에 담아두고 모래에 서서히 붓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물이 들어가 모래를 모래에 거르는 체에 옮겨 넣고 아래에 다른 그릇을 데워 놓았습니다. 잠시 후 체에서 빠져나온 물이 그릇에 모이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개입하여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순했던 놀이가 과학 탐구 활동으로 확장되었고, 유아 2명이 다른 유아들을 불러 자신들이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고, 유아들의 놀이가 확장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하며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장면은 놀이터 실외활동 시간에 모래와 물과 다양한 소꿉놀이로 2 유아가 놀이를 진행하고 있다이고요. 기록을 보면 어제 교사가 지원을 계획한 대로 모래놀이에 물을 제공해 주었다. 유아들이 저마다 그릇을 가져와 물을 담아갔다. 그중 철수와 영희가 함께 물을 담아서 놀이장소로 이동하였다. 철수는 그릇에 담은 흙에 물을 부으며 기다려봐, 내가 흙으로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줄게 라고 하니 영희가 그럼 나는 코코아 만들게 하며 물을 담은 작은 컵에 모래를 넣어 저었다. 잠시 후 철수가 이것 봐봐, 아래에 물이 빠져나왔어, 여기 구멍으로 나왔나봐 라고 하니 영희가 우와 신기해, 모래에 있던 물이 아래로 내려왔어 라고 하여 교사가 와 여기는 과학실험을 했나봐, 체에 받쳐놓은 그릇에 물이 빠져나와서 모여있네 라고 하니 영희가 철수야, 이거 진짜 우리가 과학실험한 것 같아, 우리 언니도 학교에서 과학실험 하는데 나도 언니한테 자랑해야지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철수가 얘들아 이리 와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하며 다른 유아들을 불러 체에 넣어둔 모래와 그 아래 받쳐둔 그릇에 담긴 물을 보여주며 내가 과학실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여 교사가 맞아, 체의 작은 구멍에 모래에 부었던 물이 내려와 물하고 모래가 분리됐어 하며 설명해주니 다른 유아들이 우와 신기하다, 나도 해볼래 하며 각자 철수처럼 놀이하기 시작하였다. 관찰의 초점은 철수와 영희의 상호작용과 그 안에서 2 유아의 협동놀이와 확장놀이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희가 우와 신기해, 와 우리 언니가 이렇게 했어, 나도 자랑해야지 하면서 그 아이가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대로
객관적인 입장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고,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하는 모습 또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임쌤이 알려주신 것을 토대로 열심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 질문 영상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를 아는 선생님들은 제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아실 건데, 우리 쌤들 앞에서는 제가 오픈을 못 하겠어요. 제 재밌는 모습을.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사람인데, 영상을 찍어야 하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신빙성을 위해서 제가 정자세를 하거나 좀 딱딱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좀 풀어지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더 재밌게 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 생각에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취하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하면서 되게 이게 뭔가 싶긴 했습니다. 또 어쨌든 도움을 주신 경기도에 사시는 우리 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궁금한 점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화기록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쉽게 우리 선생님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우리 주임쌤은 우리 쌤들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